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 6시 방송은 제주라이프가 바톤을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 특히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그 첫 단추가 건강검진일 텐데요. 요즘 쏙쓰림이 많을 때 이게 위험일까요? 역류성 식도염일까요? 등 여러분들 정말 일상 속에서 궁금한 질문들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주실 분 소개할 텐데요. 서울아산내과 부선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12월에 뵙고 네, 올해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1월에 복 못 많이 뵈가지고.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또 새해다 보니까 네. 서울아산내과에서 갖고 계신 새해 목표도 새해 있으실 것 목표. 같고요. 원장님의 새해 목표도 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워낙 아까 건강검진 이야기하셨지만 모두 건강하시고 저도 건강해야 되고 제가 건강해야지 저도 열심히 또 우리 여러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우리 건강하신 분들의 건강을 체크해드리고 제가 의견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운동을 그동안 많이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시간을 열심히 좀 내가지고 틈틈이 좀 운동하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운동하시고 체중 관리하시고 식이 관리하시라고 하는데 정작 제가 잘 못하고 있다는 요즘에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설선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건강, 뭔가 식단은 좀 더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살은 제가 빼시면 안 될 것 살을 같아요. 저는 유지하는 게 이제 근데 네. 저도 보니까 좀 체지방이 많은 것 같고 운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유산소 운동을 작년 가을까지 좀 하다가 요즘 못했거든요. 겨울에 네. 좀 바쁘다는 핑계로 좀 춥다는 핑계로 못했는데 이제 좀 따뜻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좀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숲길 걷는 걸 네,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되게 좋아했는데 네. 제가 한참 와이프랑 많이 다니다가 작년 가을부터 못 갔어요. 그 날씨 좋을 때 다녔어야 되는데 한 번 끊기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요 근래도 너무 추웠어요. 그렇기도 제주가. 하고요. 네, 맞죠. 네. 전국적으로 네. 한파 때문에 많이 추웠는데 올해도 건강, 네. 건강. 내일은 좀 산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오, 네, 아침에. 이제 조금 날씨가 네, 풀려가지고. 제주는 좀 풀린 것 같고 아직 네.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육지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육지 날씨는 여러분이 한번 조금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생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가장 먼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채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아침에 위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집에서 양치를 하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금식만 유지하시면은 양치질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조차도 당연히 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대박이구님, 설악사님, 예수리아님, 그리고 띄어놀자님께서도 들어와 주시고 백강현 조아님은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 궁금해 챗 GPT님은요. 장염이 심해서 탈수 증상까지 생겼습니다. 혹시 이때 소금을 좀 먹어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 군대에 있을 때도 좀 잘못된 그런 상식이 좀 있었죠. 막 소금을 갖고 다니고 이제 유격 훈련 가고 그럴 때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특히 여름에 네. 이제 탈수가 맞는데 소금을 이렇게 먹이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상식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이온 음료나 물, 충분한 물을 섭취를 해야지 소금만 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소금 드시면은 소금물 너무 짠 그런 물들보다는 일반적인 그냥 물을 드시거나 이온 음료 드시는 거, 보리차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온 음료나 네. 보리차, 네, 수분을 정말 섭취해야 되는. 네, 소금물 거네요. 짜게 드시면은 이게 더 저희가 이제 물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실제 그런 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드시고 싶은 물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바다님께서도 들어와 주셨는데요. 오늘은 내시경 상담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나이,
연령, 네, 그리고 성별, 또 여러분들의 증상들을 조금 더 자세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실시간 채팅창이 이용된다는 거 한 번 더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린님께서는 월요일 아침에 건강검진인데요. 편도가 부어서 휴텍스 AAP정 325mg, 그리고 가스핀정, 로지 셰프정 250mg, 그리고 삼성 록소프렌 나트륨정, 네, 이런 것들을 네네네. 복용했는데 크게 영향을 끼칠지 어, 고민이 됩니다. 뭐 그 약, 이 약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성분명보다 상품명인데 네. 저희가 이제 대략 예측컨대 뭐 첫 번째 약은 타이레놀 타이레놀 계통이고, 두 번째 약은 위장 조절제, 뭐 세프정은 항생제, 네. 록소프로펜은 진통 소염제고요. 메티코프정은 기침약이거든요. 제가 이름으로 추정컨대요. 뭐 이런 약들은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몸 컨디션이 뭐 너무 몸살이 있고 힘들고 그럴 때는 검진을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검진이란 거는 특히 혈액 검사나 뭐 위내시경이나 이제 일반 검진으로 하는 거는 몸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정확하게 평상시에 그런 몸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심한 뭐 감기가 있다, 몸살이 있다, 열이 난다, 그럴 때는 피 검사가 다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몸 안정된 상태에서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좀 약 먹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치면은 그냥 검사는 받으셔도 되는데 무리하진 마시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용인 곰돌이님께서는 부모님께서 건강검진으로 대장 제자리암 소견을 받았습니다. 조직 검사를 할 때 내시경으로 제거했다는데 혹시 수술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큰 병원에 예약을 해야 하나요? 제자리암은 이제 암 중에는 가장 순한 암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실제 이제 조직 검사 결과, 그리고 육안적으로 내시경적으로 잘 잘렸고, 조직 검사에서도 제자리암인데 이제 깨끗한 우리가 절제면을 가지고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그걸로 거의 종료가 됩니다. 거기서 암이라고 분류되지만 거의 100% 치료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치료하신 선생님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했으면은 일반 용종된 거랑 거의 같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암 중에는 운이 좋은 암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운이 좋은 암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담당 선생님 의견을 최대한 들으시고요. 혹시 이제 한 번 더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보통 저 같아도 저희 이제 저한테 이제 치료 받으신 분이 이제 좀 한 번 더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시면 의견 꼭 들어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마음에 이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좀 걱정이 있으면 그걸 안심하기 위해서도 들어보신 것도 괜찮은데, 이제 그런 말씀을 선생님께서 안심시켜 드렸다고 하면은 많은 경험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서,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안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가을우체국님께서는 60세 여성입니다. 대장 위내시경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왼쪽 아랫배가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쪽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고민을 남겨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복통으로 소화기내과 또 내과를 찾아오시는, 또 의원을 찾아오시는 선생님, 그 환자들이 꽤 많죠. 꽤 많은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일상생활하는데 문제 없는 복통이나 식사하는데 문제 없고 자는데 문제 없는 그런 아주 또 오래된 그런 복통 같은 경우는 검사를 아플 때 검사를 다 해봤죠. 뭐 혈액 검사든 CT 검사든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기능성 위장장애 복통, 그러니까 기능성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봤는데 이제 원인을 못 찾았던 신경성이라고도 하고, 네. 나쁜 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랫배가 계속 아팠는데 염증이 아니었다, 그게 증명이 됐다면은 비슷한 양상이면 좀 지켜보시되, 이제 한 가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염증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는 좀 다른 양상으로 아플 수 있거든요. 평상시랑 다르게 우리가 워닝 사인, 그 경고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밤에 야간에 잘 때도 아파요. 기침할 때도 막 울리거나, 눌렀는데 눌렀다 뗄 때도 아프거나, 뭐 그런 것들, 또 열이 난다거나 뭐 혈변을 본다거나,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근데 평상시에 있지 않았던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한번 의사 선생님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그동안과 비슷했던 만성적인 그런 복통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흔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이제 담당 주치 선생님이 오랫동안 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만약에 주치 선생님이 괜찮다 안심시켜 주신다고 하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맞는 약을 좀 드시면서 이제 좀 지켜보시라고 한다거나 좀 안심시켜 드리는 네. 쪽으로 하죠. 그럼 너무 이제 걱정을 그죠. 그렇게 네. 이제 사실 너무 또 극과 극인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문제고 너무 걱정해도 문제입니다. 너무 걱정하면은 이제 요즘 건강 염려증, 불안증 그런 것 맞아요. 때문에 마음이 이제 불안하죠. 불필요한 검사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너무 좀 참아가지고 병을 키워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장염, 뭐 충수염이라고 하는 거, 뭐 아파도 꾹 참고 터져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아픈데 밤에 잘 때도 아픈데 참다가 뭐 사우나 가서 이제 물 따뜻한 물에 들어갔더니 시원하더라 그래서 좀 그때도 괜찮더라 하고 또 며칠 묵혀가지고 이게 큰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평상시 다른 통증이 심하다, 그거는 꼭 병원 가서 의견 들어보고 필요하면은 중요한 검사들, 특히 혈액 검사나 CT 검사 그런 거 꼭 해야 되는 복통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흔치는 않지만 중요한 간별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좋은 것만 하자님은 선생님 건강검진 결과 중에서 간장 질환 부분에 간 기능 이상 의심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떤 게 안 좋은 걸까요? 설명을 들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요. 사실 이제 건강검진 결과에 간장 질환 의심은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에서 세 가지 검사가 들어가거든요. 간단하게 AST, ALT라는 간염 수치랑 감마지TP라는 세 가지 수치가 간단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수치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약간 저희 건강검진, 특히 공단 국가검진은 예민한 결과 보고를 하거든요. 예민하게. 네. 예를 들어 36가지가 정상인데 37이면 이상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게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의미는 피검사에서 간 수치가 조금 높았다는 걸 의미할 거고요. 많이 높거나 적게 높거나 다 간장질환 의심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할 텐데, 가장 저희가 이제 그동안 뭐 개원하고 수천 명의 그런 이제 뭐 건강검진을 해왔던 경험으로는 가장 흔한 거는 지방간이나 음주입니다. 가장 흔한 거는 지방간과 이제 음주. 음주하신 분들은 간 수치가 특히 일주일에 뭐 몇 번씩 드시는 분들, 또 양이 많은 분들, 또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간 수치가 좀 올라갈 수 있고, 술을 전혀 안 드시는데도 간 수치 올라간 분들이 또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지방간이 술 안 드시고도 생기거든요. 네.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코로나 시절 뱀이 뱀이 네. 이야기가 되죠. 배달 어쨌든 음식을 그냥 드시고. 배달 음식들을 드신다거나 네. 또 체중이 그래서 늘었다거나 운동을 또 안 단 하고. 음식을 많이 드셔서 또 우리가 간과하는, 예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거예요. 믹스커피 드신 분들 꽤 많거든요. 믹스커피를 뭐 하루에 진짜 몇십 잔씩 드신 분들도 있어요. 있으시더라고요. 네, 있으십니다. 분명히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되게 되게 이제 간과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게 이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생활 중에 너무 단 걸 많이 드셨는지 좀 살펴보시고, 또 너무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서 체중이 과체중 비만이신데 이제 간에 염증 계속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가장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 간에 바이러스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흔한 걸 이야기 드렸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중에 또 중요한 게 지방간도 없고 아까 음주도 안 했는데 간 수치가 올라간 분들 중에 이제 어떤 약을, 한약이나 기타 약을 드셔가지고 네. 약 때문에 올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딱 끊으면 좋아지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저것 다 했는데 못 찾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들이죠. 그런 경우는 꼭 이제 더 상급병 가서 이제 정밀 검사 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흔한 것부터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세하게 설명을 너무 해주셨습니다.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또 네. 비슷한 고민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이제 가장 제가 많은 경험을 토대로 가장 객관적이고 흔한 이야기 먼저 드렸습니다. 네.
생각하고 읽고님은 경미한 천식이 있어도 비수면으로 위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공포증으로 못하는데 이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천식이 잘 조절된다고 하시면은 사실 이제 아주 심한 천식이 아니고 호흡에 어떤 제한이 크게 없다고 하면은 수면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네. 컨디션을 제가 모르니까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또 어떤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나 좀 저희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약간 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좀 약간 걱정이 많을 수도 있고 네. 걱정을 너무 지나치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한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식 환자가 오셨다 잘 조절되고 있고 평상시 안정적이다면은 이제 수면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천식 상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경증의 천식이라는 게 지금 주관적인 그런 표현이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뭐 비수면이 안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 곤란이 없기 때문에 수면을 하면은 호흡이 억제되니까 조금 걱정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폐 기능의 문제 또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수면을 조금 주의하시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슈퍼맨님은 원장님 어머니가 60대시고요.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경동맥 초음파, 총경동맥, 우측분기, 죽종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데 또 IDI 140입니다. 검진센터에서 큰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월요일에 바로 전문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예약을 잡고 가봐도 되는 수치인지 이어서 일단 어머님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경동맥 초음파 결과에서 아주 의미 있는 수치들은 이제 협착이 좀 심할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협착에 대한 언급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협착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의 그런 경동맥의 직경이라면 그게 뭐 50%, 60%, 70% 막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더 큰 병원 가서 뭐 뇌혈관 촬영을 정밀로 해야 된다거나 또 그런 촬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약물 치료 말고 다른 조치를 해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됐다고 하면 좀 큰 병원 가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동맥 협착이 조금 살짝 있다거나 두께가 약간 두꺼워져 있다 하면은 이제 뭐 그 자체로 어떤 시술이나 아주 정밀 검사를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약 잘 드시는 분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혹시라도 그 치료 적응증이었는데 치료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치료 시작하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LDL이 140이라고 하면은 경계 어떻게 생각하면 경계인데 이제 위험인자가 많은 분들은 나이나 아니면은 뭐 흡연을 하셨다, 혈압이 있다, 뭐 당뇨가 있다, 뭐 이런 위험인자들이 있거든요. 가족 중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계셨다, 뭐 그런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이제 좀 더 낮춰야 됩니다. LDL 수치를 그래야지 혈관에 좀 막히는 확률이 좀 줄어들거든요. 좁아지는 확률이. 그래서 이제 검진 받은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면은 보통은 신경과나 뇌혈관을 많이 보는 과가 신경과거든요. 신경외과나 그런 데서 이제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제 뭐 고지혈증 약을 좀 조절을 해야 될지 지금 드시고 있는데 140면은 약간 조절이 조금 덜 되시는 경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험인자가 몇 가지 있는지도 세봐야 되고 또 경동맥 초음파 결과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좀 더 봐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셨던 선생님이 좀 큰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 했으면은 근데 큰 병원 가기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신경과에서 좀 가깝게 접근성이 좋은 신경과에 한번 상담하셔도 좋겠다 생각을 듭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슈퍼맨님께서 어머님에 대한 질문, 그리고 본인에 대한 질문으로 20대입니다. 저번에 한 피검사 LDL이 180이었는데 약을 안 먹고 있었거든요. 다른 검사도 같이 해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절대 수치로 LDL 160 넘어가면은 위험장 하나도 없어도 이제 투약 고려할 기준이거든요. 근데 뭐 크게 저희가 이제 보면은 원래 체질이 LDL이랑 콜레스테롤 종류 중에요.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알려져 있는 게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대표적이거든요. 이제 그 수치가 체질적으로 높은 분들도 있어요. 가족성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20대신데 이제 몸이 이렇게 좀 많이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을 많이 안 하셨다거나 뭐 너무 음식 관리를 못 하셨다거나 이제 네. 그런 게 있다고 하시면은 약보다는 젊은 분들은 사실 만약에 어떤 그런 관리를 못해 생긴 결과라고 하면은 그 결과를 만들었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최소한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약은 안 되니까 억지로 드시는 거거든요. 몸을 더 근본적으로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그걸 교정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좋아진 쪽으로 가면은 더 노력해서 더 좋아진 쪽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지 아니면은 30대, 40대, 50대의 혈관 건강 또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제 결국 그런 위험성이 올라갔다는 게 이제 만성 질환들, 나이 들어서 혈관병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기 기능들이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영도님이 안녕하세요. 제주 서울아산내과 부선진 원장님,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상군 PD님, 염상원 PD님과 박준표 PD님이라고 또 출석 체크를 잘 해주셨고요. 가을 우체국님은 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같아요. 답변 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네요. 자, 이어서 황금송아지님은 안녕하세요 원장님 32살 남성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양축 신장에 석회화 소견을 받았는데 1년 후에 추적 검사만 적혀 있어서 이게 심각한 일인지 지금부터라도 신장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인지 긴급히 치료를 요하는 것인지 꾸준히 추적 검사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고체 여과율,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입니다. 뭐 사후체화율이나 크레아틴 수치 정상인 거는 신장 기능 자체 문제는 없는 거고요. 이제 초음파상 영상에서 이제 석회가 좀 보인다는 건데 그게 이제 석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결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증상을 유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견되는 석회 같은 경우는 뭐 간에도 가끔 석회가 발견되기도 하고 우리가 폐에도 석회가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석회라는 것 자체가 이제 딱딱한 돌 비슷한 거죠. 이제 그런 성분, 칼슘이 뭉쳐 있는 그런 덩어리 같은 건데 어떤 염증의 흔적이거나 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돌일 수도 있는데 증상 유발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이게 이제 어떤 해가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신장이 결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요로 결석 그런 게 이제 연관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옆구리 그 통증이나 뭐 혈뇨 같은 게 유발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비뇨기과를 한번 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냥 관찰이거든요. 지켜보는 거고 특별히 해줄 것도 없고 뭐 주의할 것도 별로 없겠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거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판단컨대요. 이제 저희도 이제 건강검진하다 보면 이렇게 자주 발견되거든요. 너무 걱정스럽게 말씀은 안 드리니까 뭐 다른데 건강하시다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말달리사님은 원장님 검진 결과인데요. 무기폐 의심, 종격동경절 6mm, 그리고 관찰관상 동맥석회화 관찰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폐 MDCT고요. 직업상 해외 근무 중인데 긴급으로 이런 상황이면 한국에 방문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3개월 후에 기다려도 되는지 해석 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영상을 보지 않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CT까지 찍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제 CT까지 찍으신 건데, 그죠? CT를 찍으신 겁니다. 네. 근데 뭐 무기폐 의심은 뭐 무기폐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의심이었고 이제 폐에 약간 공기가 좀 덜 들어갔다는 거고 종격동의 결절은 저게 이제 보통
보고될 때 그 양성결절 같다 아니면 뭐 큰 의미가 없겠다 뭐 그렇게 보고 같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가 크게 저희가 뉘앙스를 제 보거나 객관적으로 CT를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아까 이제 석회성 결절 같은 경우는 뭐 석회가 아까 신장에도 이야기 언급을 드렸지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절은 뭐 정밀 검사를 해야 될 수 있죠. 추가로 아니면 추적을 한다거나. 근데 당장 저렇게 작은 거를 당장 정밀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하니까 보통 저런 게 발견되면은 추적을 뭐 수개월 후에 하거나 뭐 6개월 후, 1년 후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응급 상황은 아닐 거라고 그것도 제가 이제 사진 안 보고 이야기 드리긴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해외에 있는데 증상도 없는데 바로 들어와야 되냐 그 정도의 중증도는 아닐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석회화도 이제 나이 들고 하시면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지 않고 증상이 없으면은 진짜 많이 막힌 경우나 그런 혈류의 흐름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는 좀 증상도 유발한다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고 하면은 나이가 지금 아직 안 나오시죠. 네, 나이가 적혀 뭐 있잖아요. 만약에 젊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다음에 봐도 되지 않을까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면요. 뭐 너무 또 멀리서 이것 때문에 오실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얘기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이제 환자분들 사실 대면해서 네네네. 뭐 이렇게 자료를 사실, 충분히 네네. 보시면 더 좀 더 예, 상세하게 제가 그죠.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영상을 안 보고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혹시라도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진료는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그죠, 진료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전적으로 저의 의견을 뭐 참고를 하시지 믿으시는 것보다는 이제 의견 드린 거를 참고하시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네. 대박이근님께서 원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또 슬슬슬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좀 유독 건강검진을 네, 그러네요. 받으신 네. 후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피드백을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비밀정원님이 모친이 고혈압 약을 30년 넘게 드시고요. 당뇨약도 같이 복용하고 계신데 항상 건강검진 시에 일반 위내시경을 늘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면 내시경을 하시기로 하고 제가 같이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도 수면 내시경을 해도 상관은 없는지 간간히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사망자나 장애가 발생되는 일이 있던데 어떤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혈압약 드시는 거는 또 당뇨약 드시는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 뭐 진정 내시경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진짜 매스컴에 나올 정도의 사고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호흡을 억제하는 수면 내시경.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호흡 모니터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안전하지 않으면 수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천식 있는 분 이야기를 하셨지만 안전이 조금이라도 문제될 것 같으면은 이제 수면을 안 하는 게 좋긴 하고요. 근데 뭐 어떤 아주 깊은 수면을 한다거나 평상시에 이제 조금 위험하신 분들은 뭐 호흡이 안 좋은 분들 또 무호흡증이 평상시 있거나 목이 짧은 분들은 좀 이제 수면 내시경 하다 보면 이게 목이 눌려가지고 네. 호흡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 하기 전에 그런 것도 다 평가하고 내시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또 충분히 내시경 하기 전에 판단을 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아주 많은 연세가 아니고 하면은 또 기저질환 폐 쪽이나 심혈관 쪽에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안전하게 하는 검사입니다. 요즘에는요. 네. 이어서 비타민님은 원장님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종양이 발견돼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요. 진단이 관상샘 암종 저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분화가 초기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예후가 왜 좋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뭐 이게 이제 이것도 내시경 소견을 봐야 되는 건데 이제 관상샘 암종이라는 일반적인 위암이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저분화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분화라는 게 고분화라는 거는 많이 성숙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분화라는 거는 얘들이 성숙을 안 한 애들이라 네. 얘들 어떻게 틀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암세포 중에는 저분화는 좀 센 애들을 오히려 말하고요. 저분화가 고분화가 이제 좀 덜 센 애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분화도로 갈수록 이제 좀 또 크기가 크다거나 이제 좀 모양이 좀 안 좋다고 하면 수술 쪽으로 가는 걸 좀 가게 되겠고요. 근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고분화하고 이제 크게 작거나 그러면 내시경으로 떼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시경 소견하고요, CT 소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이거는 이제 수술할지 내시경으로 뗄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애우가 그 세포 자체로 판단하면은 이제 저분화가 애우가 상대적으로 고분화보다는 좀 안 좋죠, 아무래도. 네. 네. 자, 궁금해 채찍피디님이 제주 라이브 로고 예뻐요라고 해주셨는데, 위에 귤이 있네요. 네. 네, 우리 구상모 PD님이 조금 더 나은 라이브로 위에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귤이 있네, 귤. 네. 네. 선생님 위쪽에 귤이 예쁘게 있네요. 그러네요. 여기 귤. 귤. 네, 이어서 GOD님께서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하다가 네. 악성 궤양의심이라고 되어 조직 검사를 진행했는데 진단이 진행성 위암 의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상급병원 진료 예약 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검진 결과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으셨고 상급병원을 가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내시경 소견이 악성궤양이 의심이면은 이제 궤양이 이제 양성궤양이 있고 악성궤양이 있거든요. 이제 네. 모양으로 우선 이거는 나쁘다 의심을 하면은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암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근데 조직 검사에서 위암 의증이라고 나왔는지 아니면 내시경 소견만 위암 의증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진단이 중요하고 확실한 진단, 진행성 위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밀 검사를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상급병원에서. 네. 지금 상황이 이제 진단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병이 얼마나 심한지 진단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병이 심한지를 알아야지 치료 계획이 세워지는데 검진하는 데서는 이제 정보가 부족하죠. 아무래도 이 병이 진행한 정도는 CT를 찍어야지 하니까 네. 상급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설명드릴 때 이제 경우의 수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다가 틀렸다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를 미리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상급병원 가서 좀 추가 검사 다 마무리하고 네. 최종적인 결과 듣고 계획을 세우는 거를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상황은 이제 진단과 그런 진단하고 어떤 병이 상태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일 불안할 상태거든요. 차라리 치료 계획이 세워지면은 덜 불안할 텐데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급병원 빨리 이제 지금 진료 예약이 얼마 안 남으셨을 것 같은데 가서 추가 검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포인트님이 정말 유익한 방송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매번 이제 선생님과 함께하는 방송 때도 느끼지만 오늘 또 더 유독 느껴지는 게 오늘은 좀 더 네. 어렵고 좀 전문적인 또 걱정이 많은 맞아요. 분들이 이제 많이 접속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네. 공감이 돼요. 왜냐면 또 네, 토요일 그렇죠. 오후 6시잖아요. 뭔가 아무래도, 딱 마땅히 네. 병원 가기도 조금 애매한. 네, 어쨌든 저의 의견은 제가 아는 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절대적으로는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저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건강검진을 받으신 이후에 또 기다리시면서 또 질문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1등 하자님은 선생님 가족 중에 한 분이 대장 내시경 도중에 용종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쉽게 제거가 가능하지만 평균에 비해 크고 백혈구 지수가 1300으로 낮아서 그쪽 병원에서 수술하기가 꺼려진다. 큰 네. 병원으로 가라라는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가족된 마음으로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제 판단컨대 지금 대장의 용종이 떼기 쉽다, 그러니까 제거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대장 용종은 급한 게 아니겠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떼도 되는 거고, 떼기 쉬울 때 발견된 용종은
일반적으로 뭐 몇 개월, 뭐 1, 2년 후에 봐도 크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으로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백혈구 치수가 1,300이면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이유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4,000이 정상인데 한 3,000대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정상에서 왔다 갔다 약간 원래 정상 레벨이 낮은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1,300, 3,000까지 3,800 뭐 그러면 좀 지켜보겠는데 1,300이면 조금 많이 낮아진 거라서 이거는 이 혈액을 전문적으로 보신 혈액내과 선생님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은 면역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또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기저질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 때문에 용종을 바로 못 뗐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용종 떼는 게 급한 건 아니니까 빨리 떼고 싶으시겠지만 백혈구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천천히 떼도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어서 이제 대장암일 수도 있나요? 대장암 그 모양을 보면은 제가 확률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장암은 이제 크면 클수록 대장암일 가능성이 높고 1cm 미만도 대장암일 수 있지만 아주 드물죠. 근데 작은 대장암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저에 이제 어떤 몸 상태가 안 좋거나 하는 분들은 그 상태를 먼저 평가하고 계획 세워서 용종이나 뭐 대장암이나 뭐 조그만 것도 내시경 뗄 수 있는 것들은 떼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장암일 수 있다는 거는 이야기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내시경을 안 받기 때문에요. 네. 이제 확률을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네. 네. 자, 이어서 설악사님이 제주명이 부선진 원장님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린님께서는 원장님, 아버님도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하는데 간경화가 있으십니다. 간경화가 출혈에 취약하다고 하던데 내시경을 받으셔도 될까요? 이제 사실 간경화가 있으면은 이제 간경화 정도에 따라서 간경화도 이제 간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하는 간경화가 있고요. 이제 간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이제 간에 응고인자를 못 만들고 그래서 출혈성이 많이 높아지는 간경화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소판이라는 수치가 떨어져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간경화의 출혈성이 생기는데 간경화 상태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너무 안 좋으시다면 내시경은 어떤 증상이 없다고 하면은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거는 추천은 안 드리고요. 근데 막 예를 들어 피가 났다, 피를 뭐 혹시라도 토요를 하셨다거나 대변에서 피가 아니면 변비가 심하다거나 어디 대변 막힌 증상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검사를 하지만 근데 이제 급하게 검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간경화 근데 이제 또 안정적인 상태다, 출혈 위험성이 크지 않다 하면은 그리고 검진을 또 받으실 용의가 있으시고 기꺼이 그리고 또 뭐 어디 증상이 있다 하시면은 이제 내시경을 아까 말씀드린 뭐 출혈성에 대한 평가, 혈소판 수치라고 이제 응고인자 수치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고 네. 그렇게 출혈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내시경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간경화가 있는데 어떤 간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간 이식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간의 어떤 이제 손상 때문에 이제 큰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몸의 모든 몸 상태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암이 있는지, 암의 씨앗이 있는지 다 봐야 되거든요. 네. 큰 치료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검사합니다. 그래서 검진으로 할 때도 반드시 검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경화가 있는 분들은 이런저런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출혈 위험성 때문에 못할 거는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좀 평가하고 간경화를 진단하고 치료하시는 선생님들 또 관찰하고 있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 몸 상태가 내시경을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예술이아님께서 원장님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 보셨나요? 실제로도 외상센터 드라마처럼 그런가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한 조금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래도 사실을 좀 입각해서 좀 만든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좀 흥미를 좀 더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외상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힘들다는 점을 좀 강조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네. 한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듣기로는 또 잠깐씩 보는 거로는 잘 만들어진 거는 같은데 이제 약간 극단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네. 좀 있긴 하겠죠. 흥미를 네, 위해서는. 드라마니까요. 네, 드라마니까. 네. 자, 이어서 청아님께서는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밤중에 잘 잘다가 항문이 우리하게 아파서 잠을 깨곤 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뭐 항문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항문이 아픈 이유는 제일 흔한 이유는 항문이 찢어져서 그렇죠. 제일 흔한 거는요. 이제 뭐 변비 때문에 찢어진다거나 이제 네. 변이 단단해서 찢어지는 경우도 애들도 변비 때문에 많이 찢어져서 피나거나 하는데 사실 그거 외에 이제 아픈 경우가 그렇게 흔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어떤 분들이 약간 예민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낮에 멀쩡하다가 밤에 그런 건 조금 이상하긴 하죠. 이제 이유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제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객관화시키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네. 평상시에도 그러는지 아니면 항문에 상처나 뭐 출혈이 있었는지 뭐 그런 여부를 좀 보고 이제 도저히 이제 원인을 모르겠다면 이제 내시경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겠는데 내시경에도 정상이면 사실 객관적으로 이 아픔을 평가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너무 심하면은 뭐 약을 뭐 항문에 관한 뭐 치질에 관한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사실 판단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왜 그런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판단하기가. 네. 자, 이어서 뛰어놀자님께서 대장 내시경을 하면 직장암도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38살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 용종 없이 깨끗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5년 후에 오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지 2년 됐고요. 그런데 복통이 거의 한 달째 있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고 가스가 조금 차 있어서 약을 복용 중인데도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명치는 쪽에 계속 쓰리고 아픕니다. 이게 위 문제일까요? 아니면 복부 CT를 찍어보는 게 좋을까요? 대장 내시경하면 직장암 당연히 발견되죠. 이제 대장 내시경은 직장과 대장 전체 대장을 이제 굳이 나누자면 직장을 한 15cm 정도 항문에서 그걸 직장이라고 합니다. 좀 곧다고 해가지고 직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대장 내시경은 직장까지 포함해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직장암 발견하는 거고요. 2년 전에 이제 사실 38세 나이시면 굉장히 젊은 나이신데 보통 이제 50세부터 보거나 아니면 40대 중에 이제 위험인자가 많은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거나 또 이제 뭐 몸 상태가 뭐 술, 담배 많이 하신 남자분들 특히나 또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시고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용종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일부에서 이제 한 20% 30, 40대 암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긴 하는데 38살에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그때 2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이상이 있을 확률은 높진 않고요. 특히나 복통의 원인이 대장 내시경으로 복통 원인 찾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용종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뭐 암이 그 사이에 생겼을 확률은 더 낮고요. 배 아픈 게 한 달째 지속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초음파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신경성 위장장애 확률이 보통은 그런 확률이 90% 이상이고 그렇지 않은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지금 검사를 물론 이제 위 문제도 내시경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보면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시거든요.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하고 명치 있는 쪽이 이렇게 쓰리다. 뭐 식도염이나 위 궤양이나 그런 게 십이장 궤양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신경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CT를 찍는 거는 저희가 이것저것 다 못 찾았는데 안심하기 위해서도 찍긴 찍거든요. 네. 특히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근데 너무 이제 저희가 걱정이에요. 근데 배 아픈 이유가 큰 병이 아닌지는 알고 싶어요. 그러면 CT는 한 번쯤은 찍으시라고는 합니다. 한 달 내내 아팠으면은. 네. 근데 CT도 괜찮고 내시경도 괜찮고 하면은 이제 상황들 본인 상황이 혹시라도 스트레스 상황인지 아니면 잠을 못 자고 또 어떤 이제 이유가 다 있는지 불면증이 있는지 그런 게 다 스트레스가 몸에 배나 뭐 또 위나 뭐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그런 게 신호가 뭐 설사하는 분들도 배 아플 수도 있고 속 쓰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검사에서 이상이 다 없다 하면은 그때는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거죠. 이제 신경성 장애, 위장 장애로.
약을 맞춰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 그 정도 제가 의견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백강현 조아님께서는 선생님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사는데요. 그럴 때마다 기침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이런 걸까요? 근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일반적으로 위산이 역류하면서 네. 또 이제 식도나 목을 자극하면서 또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 두 가지가 제일 흔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드물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기침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성 기침의 유명한 세 가지 이유, 저희 이제 예전에 의사고시 공부할 때나 족보 같은 거였는데 내과 질환 중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 부비동염, 후비로 코가 뒤로 넘어가는 거, 또 내과 호흡기 질환 중에 천식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세 가지 이유 중에 역류성 식도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분들이 기침까지 하시는데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위산을 좀 가라앉히면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성이 있죠.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은 역류성 식도염 약을 좀 먹어야죠. 근데 이 이유가 뭔지를 또 알아야죠. 역류성 식도염이 아까도 처음에도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네. 이게 이제 원인, 뭐 밤늦게 드시는 게 있는지, 야식을 하고 먹고 눕는 습관, 급하게 드시는 습관, 또 카페인을 너무 많이 드시는지 그런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 인자들이 있는지를 보셔가지고 이제 그런 위험 인자를 교정하면서 이제 필요하면 약을 드시는 쪽으로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이제 방송 시간이 4분 남았는데요. 와, 오늘은 정말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들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착한 맛 던지더스 통계님이 천식으로 포스터나 찰스 프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로 혈액순화제, 리리카, 세레브렉스, 울트라셋을 복용 중이고요.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수면으로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폐 기능 80%, 벤토린 흡입 후 90%가 나옵니다. 또한 위 용종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혈액 순환제는 며칠 동안 중단을 해야 하는지 올해 국가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걱정이 됩니다. 뭐 좀 이제 복잡하신데 이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식은 이제 조절 정도는 아까 이제 전에도 질문하신 분들 호흡기내과 선생님하고 먼저 의견을 여쭤보셨거든요. 이제 호흡기내과 선생님 의견을 여쭤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내시경 하신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내시경을 직접 하시는 선생님은 이제 어떤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특히나 하시면 수면 안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혈액순환제는 일반적으로는 위 조직 검사에 혈액순환제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지금 드시는 정도는요. 아주 이제 항응고제를 심하게 세게 드신다거나 그렇지만 않으면은 근데 그것도 이제 내시경 하신 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용종이 얼마나 큰지 그런 여부 또 조직 검사의 위험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주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비밀정원님의 질문으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만 48세고요. 장상피 화생과 위궤양 장면 건강검진에서 진단됐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서 제균제를 먹고 다행히 한 번 만에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부친이 위암 4기 초에 발견돼서 수술한 적이 있어 가족력 있기에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딱히 진단받은 위 2개의 병명이 치료약이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참고로 아까 모친 나이는 75세여서 연세가 있어 수면 내시경을 하고 싶어 하시고요. 연세가 많아 수면 내시경을 못할 수도 있는지, 위험하면 안 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우선 이제 연세는 물론 이제 연세가 많을수록 호흡이 좀 폐 기능도 떨어지고 호흡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연세에서는 이제 검진 내시경을 증상이 없으면 막 무리해서 하시라고는 안 하고요. 근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생체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실제 나이보다는. 또 기저질환 중요하니까 이제 그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근데 장상피화생은 사실 약으로 그러니까 뭐 약으로 좋아지게 할 수는 없고 위 상태가 좀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났는데 흉터가 생기면은 변하지 않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상피화생은 일부 약간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돼 있긴 한데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의 가족력이 있고 장상피화생이 있다고 하시면은 좀 정기 검진을 2년 넘기지 마시고 1, 2년마다 체크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위궤양은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된 거죠.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치료하면은 위궤양 재발을 안 하는 거고, 헬리코박터균 치료 아주 잘하신 건데 위궤양을 재발하지 말라고도 하신 거고,
또 가족력이 있는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위암 위험도를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치료하는 의미가 아주 충분히 많았던 아주 이제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계시고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해도 병이 되니까 위에 나쁜 거, 뭐 술이나 흡연 같은 걸 하신다면 좀 중단을 하시거나 또 정기 검진을 2년 넘기지 마시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설악사님이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믿음이 매우 감사합니다. 가고요. 건강검진은 제주에서 받아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배우 이성재 느낌 있으십니다. 네, 원장님 목 아프시겠어요. 비욘디 구독자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갔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몇 분 정도의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시간 관계상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고요. 이렇게 토요일 날 근무 시간이 끝나신 이후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서울아산내과 부선진 원장님과 서울아산내과 많은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간 부선진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